다항식의 곱셈 공식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6번과 7번이 고등교과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1번 공식은 두 개항을 더하는 식을 전체 제곱한 합의 제곱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러주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분배하는 과정을 확인해보면 앞쪽 가로에서 A라는 항을 선택하고 뒤쪽 가로에서 A를 선택해서 얘네를 곱하면 전개식에서 A제곱이라는 항이 나타나죠. 그 다음은 A를 선택, B를 선택 플러스 AB항이 나오고, A를 선택하게 되면 플러스 BA항이 나오고, B를 선택하게 되면 B제곱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AB와 BA는 같은 AB항으로 처리돼서 동량 처리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합의 제곱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중간 과정을 분배해서 전개식을 만들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곱셈 공식을 보셨고 그들을 암기하셔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빼기식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차의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끝에 있는 결과처럼 이제 정리해보면 일단은 앞에 있는 식이 제곱될 테고요. 그 다음에 A와 B라는 두 개항이 서로 곱해질 텐데, 그걸 곱하다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2AB가 아닌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를 마지막에 두 번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이런 꼴로 합의 제곱식과 차의 제곱식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걸 형상화하게 되면 항상 항이 네모나 A나 B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항을 그냥 네모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항을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그들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항을 전체 제곱하고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2를 마저 곱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을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럼 이게 만약 마이너스라면 다 동일한데 플러스 2AB가 아니고 마이너스 2AB가 붙는 이런 상태로 곱셈 공식이 정리될 거예요. 세 번째 공식은 합차의 곱셈 공식이라는 건데, 두 개항을 더한 값과 두 개항을 뺀 것을 서로 곱하게 되면 A를 선택, A제곱이 나오죠? A를 선택, 마이너스 B를 선택, 마이너스 AB가 나옵니다. 플러스 B를 선택, A를 선택, 플러스 BA가 나오고, 플러스 B, 마이너스 B를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죠. 그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는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결과는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형상화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한 번은 곱해주고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한 번은 빼준 것을 서로 곱셈 공식 분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빼기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1, 2, 3번 공식에 비해서 4번, 5번 공식은 뭐 그 쓰임이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곱셈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이 하는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공식 보세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인데, 조금 전에 분배한 것처럼 이거를 나열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해도 되겠지만, 이걸 나열해서 전개하다 보면 어쨌든 앞쪽에 있는 괄호에서 x든 a든 하나의 항을 선택하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앞쪽에 있는 x든 뒤에 있는 b든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곱한 다음에 우리는 전개식의 항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럼 앞쪽에 있는 괄호에서 내가 만약 x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뒤쪽에 있는 괄호에서 x를 뽑아서 그들을 곱하게 되면 그 항의 모양은 x제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앞쪽 괄호에서 x를 뽑고 뒤쪽 괄호는 x가 아닌 플러스 b를 선택하게 되면 곱한 결과가 플러스 bx가 되겠죠. 앞쪽 괄호에서 이번에는 a를 뽑고 플러스 a를 뽑고 뒤쪽 괄호에서 x를 뽑아서 그들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ax가 되고, 마지막 앞쪽 괄호에서 플러스 a, 뒤쪽 괄호에서 플러스 b를 뽑아서 곱하게 되면 플러스 ab가 됩니다. 그럼 전개식에서 항은 이들을 다 덧셈한 게 나타날 테니 x제곱
여기 있는 두 개 항은 동류항 처리가 되죠. x라는 문자에 a와 b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전개식이 나타나겠죠. 5번도 같은 패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뭐 강제로 외운다기보다는 차라리 분배하는 게 좀 더 빠른 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6번, 7번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6번 공식 고등학교 처음에 나오는 공식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세제곱, 3번 곱하는 건 배운 게 없다는 얘기죠.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한 값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거기다가 a 플러스 b를 다시 한 번 더 곱하는 거기 때문에 곱셈의 계산 결과는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2ab를 a와 b에 나눠주어 곱하고 b제곱을 b에 ab에 나눠서 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동량 모아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를 3번 곱하겠다는 얘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3개 괄호에서 각각 하나의 항을 뽑은 다음에 그걸 다 곱해서 전개식의 항을 만드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가로에서는 a를 뽑는다고 칩시다. 두 번째 가로에서도 a를 뽑고 세 번째 가로에서도 a를 뽑는다면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항이 a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a가 3번 곱해지는 게 a가 가장 많은 거라면 그 다음 a가 2번 곱해지는 항일 테니까 괄호 3개 중에 2개는 a를 뽑고 나머지 하나는 b를 뽑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앞에서 a, 두 번째에서 a, 마지막 항에서 b 이렇게, 혹은 앞에서 a, 두 번째에서 b, 마지막에서는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처음에 b,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이렇게 가로를 뽑아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3개는 a가 2번, b가 1번 곱해지는 항이니까 a제곱 b라는 항인데 그게 총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3a제곱 b가 항의 결과로 나타날 거겠죠. 다음은 a가 3번, a가 2번, 그럼 a가 1번으로 가봅시다. 그럼 a가 1번, 괄호 외 3개 중에 a를 한 군데만 뽑아낸다면 a 1번, 그럼 나머지는 b를 뽑는 겁니다. 다음 가운데서 a를 뽑는다면 나머지는 b를 뽑는 거겠죠. 맨 끝에서 a를 뽑는다면 나머지는 역시 b를 뽑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3개를 곱하게 되면 a가 1번, b가 2번 곱해지는 ab 제곱항이 나오고 이 케이스도 총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3ab 제곱항이 나와요. 마지막 항은 이제 모두 다 b만 뽑는 케이스만 남았죠. b 뽑고 b 뽑고 b 뽑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항의 모양은 b세제곱이 될 테고 이 결과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 3차식 두 개 항을 더한다면 전체 세제곱한식의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결과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덧셈이 아닌 뺄셈을 한번 볼까요? a 빼기 b를 3번 곱하시오.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가 될 겁니다. 그럼 앞쪽에서 배웠던 이 내용과 구조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 이제 b를 곱할 때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결과는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게 a의 세제곱, 그 다음 a가 2번 곱해지고 b가 1번 곱해지는 게 3번 나오고 a가 1번 곱해지고 b가 2번 곱해지는 게 3번 나오고 마지막 b를 곱하는 게 3번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 나온 것처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요 사이에 덧셈이 생략돼 있으니까 a 플러스 b를 앞쪽에 배웠던 이 플러스 b를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좀 전에 배웠던 6번 공식을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결국 위에서 배웠던 이 내용 중에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b가 1번 곱해져 있거나 3번 곱해져 있는, 결국은 홀수번 곱해져 있는 이쪽 항이나 이쪽 항은 마이너스 b가 홀수번 곱해짐에 따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테고, 다음 b가 없는 a 세제곱이나 아니면 b가 2번 곱해져 있는 b제곱이 있는 경우는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호는 플러스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하겠죠. 그러니까 항의 배열은 동일한데 부호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약간 형상화 시켜보면 네모항과 세모항을 더해서 전체 3번 곱하게 되면 일단 네모항이 3번 곱해지고 네모항이 2번, 세모항이 1번인 게 3번, 네모항이 1번, 세모항이 2번인 게 또 3번, 마지막은 세모항이 3번인 게 1번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일 때는 여기 개수가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데 플러스로 가고 얘도 플러스로 가고 얘도 플러스 1로 가겠죠. 근데 만약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화된 내용으로 기억하셔서 꼭 A, B가 아닌 좀 다른 형태의 항이 좀 복잡하게 나와도 이 형상화된 결과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 13번, 24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x와 뒤에 있는 항 2를 곱해주고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합니다. 그럼 가운데는 곱셈 처리가 돼야 돼서 4x 2를 제곱하면 플러스 4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또 이번에는 차의 제곱식이죠. x 빼기 3을 제곱합니다. 그럼 차의 제곱식이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은 빼기 뒤에 있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은 3을 제곱한 항이 마지막에 올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정리가 되죠. 자, 26번은 합차의 곱셈 공식이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은 항의 배열과 부호가 똑같은데 뒤에 있는 거는 항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부호가 반대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같이 곱해져 있는 부호도 동일하게 곱해져 있는 항은 제곱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항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제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x는 제곱하고 뒤에는 1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제곱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27번 일단 이 공식을 이거는 직접 전개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면 앞에 있는 항은 서로 똑같으니까 제곱이 될 테고 뒤에 있는 항은 2와 1을 덧셈한 다음에 앞에 있는 동류항인 x를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1 더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정리돼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전개식이 나타납니다. 자, 28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이게 고등교과에서 처음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는 좀 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은 암기가 돼 있어야 다항식을 전개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히 암기하시고 결과물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써드리면 만약 두 개 항을 더한 것을 전체 3번 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항에 3번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인데 앞에 있는 항이 2번 곱해지고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인데 뒤에 있는 항이 제곱되고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을 3번 곱하는 이런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네모 세모 자리 대신에 x하고 1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 x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의 1이 2번 곱해지는 거죠.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x가 한 번, 1이 2번, 플러스 1이 3번. 결과를 정리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같이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번은 빼기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죠. 네모와 세모를 뺀 것을 전체 세제곱하게 되면 앞에 있는 네모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네모의 제곱 곱하기 세모 플러스 3 네모 곱하기 세모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저 자리에 x하고 1을 고스란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쪽에 있는 x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는
물론 여기 마이너스 1을 그냥 플러스 1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모 뒤에 있는 숫자를 그냥 1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1의 세제곱이라고 정리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과 같이 정리되고, 이런 곱셈 공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호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곱셈 공식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대단한 건 없어요. 분배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이 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것 뿐이고요. 1번 공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분배한 결과인데,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a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ab제곱이 나오는데, 이번엔 b를 뒤에 있는 세 개항에 분배하다 보니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제곱 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마이너스 ab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마이너스 a제곱 b랑 여기는 플러스 a제곱 b가 지워지고요. 여기는 플러스 ab제곱과 마이너스 ab제곱이 서로 지워집니다. 남아있는 결과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각 항을 세제곱한 다음에 더한 결과가 답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2번 공식은 1번 공식과 앞쪽에는 부호만 하면 살짝 다르고, 뒤쪽도 유심히 잘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AB항의 부호가 또 살짝 다릅니다. 부호 정리를 역시나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배하다 보면 이렇게 분배하면 A세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제곱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제곱비이 서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플러스 AB제곱이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B제곱과 다시 서로 지워지고,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세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공식은 같은 패턴인데 약간의 부호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유념하시고, 이 공식은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좀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 공식을 한번 봅시다. 3번 공식은 앞쪽에서 우리가 A 더하기 B를 제곱한 결과를 알고 있죠. 이 결과는 일단 결과가 뭐냐면 나와 있는 항을 모조리 다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항끼리 서로 곱해서 거기에 2배한 값을 항에 붙여줬었죠. 그런 패턴대로 이해해 본다면 3개 항의 제곱도 나와 있는 각 항을 다 제곱해서 덧셈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3개 항 중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항에 2배의 전항을 덧셈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와 있는 3개 항 중에 이렇게 짝지으면 AB항이 나오는데 그게 2번 덧셈돼서 2AB.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항을 곱한 다음에 2번 덧셈하게 되면 플러스 2BC. 그 다음에 C와 A를 곱해서 만들어진 CA, 혹은 AC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책에서는 CA라고 많이 나오죠. 플러스 2CA. 이렇게 위에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밑에 거를 같이 병행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 공식은 좀 주로 안 나오는 공식이긴 해요. 근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연습이 잘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짬이 날 때마다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과 항의 배열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AB 항의 부호가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를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면 A 4제곱항이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A 세제곱 B,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 세제곱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 세제곱. 마지막에 있는 B제곱을 이렇게 3번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지워지는 게 발생할 텐데, 마이너스 A 세제곱 B 플러스 A 세제곱 B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AB 세제곱 마이너스 AB 세제곱. 그래서 남아있는 항을 정리해보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과 같이 다음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처럼 정리가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주 안 나오는 식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연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31번 문제. 다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시오. 일단 이게 어떤 곱셈 공식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문제 이해가 좀 더 빨라지겠죠. 이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식을 전개한 겁니다. 저기는 x를, 저기는 a를 x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b를 플러스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여기 a자리 대신에 x를 넣고 b자리 대신에 1 넣고 a 대신에 x, b자리에 1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식이 x의 세제곱, 이 결과는 x 세제곱 플러스, 자, 이 식의 결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식의 결과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형태가 그대로 적용돼서 이 식과 일치한다면이죠. a의 x, b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이 식과 왼쪽에 주어진 식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결과대로 보면 들어간 식의 세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1의 세제곱, 정답은 x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식의 모양을 보고 잘 이해해서 꼴에 잘 들어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32번은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 있죠. 물론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 a 대신에 x를 넣고 b 대신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럼 a 대신에 x 넣고 b 대신에 2를 넣고 a 대신에 x, 그럼 x 제곱이 될 테고 플러스 ab, x와 2를 곱하라는 얘기죠.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제곱 4, 이 식이 나오네요. 1번 식과 동일한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결과면 a를 세제곱 마이너스 b를 세제곱, 결론은 x를 세제곱 마이너스 2를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다음 전개식의 결과가 될 겁니다. 33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곱셈 공식 이용하라네요. 곱셈 공식을 이용합시다. 근데 이거는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게 되면 나와 있는 각 항의 제곱을 계산하시고 나와 있는 세 개 항 중에 두 개를 모아서 곱한 다음에 두 배씩을 계산하시죠.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묶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를 보면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그냥 a자리에 x 넣고 b자리에 y 넣고 c자리에 z를 집어넣기만 하면 식의 내용은 동일할 테니까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러면 x의 제곱, y의 제곱,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이렇게 다음 식이 정리되겠죠. 34번은 곱셈 공식 마지막에 나왔던 이 4차 공식 있죠. 전개하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자, 이 식에서 a 대신에 x를 넣고 b 대신에 1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앞쪽에 있는 괄호는 x제곱 플러스 x와 1을 곱한 x 플러스 1의 제곱 1,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1번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그럼 위에서 a자리 대신에 x, b자리 대신에 1만 집어넣게 되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니까 정리해보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